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흉부외과 의사입니다. 잠시 헷갈려가지고 제가 학생 때 저도 되게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선생님이 사진들을 보여주셔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 설날에 부검했던 기억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그게 아마 2학년 때였나 그래가지고 사실 해부학을 갓 마치고 인턴도 안 해봐서 눈앞에서 바로 죽은 환자를 부검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아무튼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소 침습 심장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 PA나 뭐 심폐기 그쪽이신 거죠. 네. 그래서 최소 침습 수술은 이렇게 크게 안 열고 미니 소라코토미나 뭐 파셜 스토노토미를 통해서 이런 수술들을 하는 거를 미니멀 인베이시브 카디악 서저리, 믹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심장의 좀 특수한 그 밸브의 아나토미를 보면 마이트럴 밸브는 이렇게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보통 스토노토미를 수술을 하게 되는데, 최소 침습 수술을 해서 오른쪽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많은 환자분들이 심장이 왼쪽에 있는데 왜 오른쪽으로 들어가냐고 막 좀 되묻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판막은 이 심실로 열고 들어갈 수는 없고, 이 판막은 항상 좌심방이나 우심방이나 심방만이 판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은 스테노토미 할 때처럼 많이 제끼지 않고도 직접 이 승무 판막이나 삼촌 판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소 침습 수술 거의 세계에서 가장 초창기에 최소 침습 심장 수술의 대가라고 불리는 휴고 바너맨이라는 분이 강의할 때 이런 거를 언급을 했었는데요. 1층에 전구를 갈아야 될 때고 어떻게 갈 거냐. 2층에 올라가서 천장을 뚫고 전구를 갈지 않고 다 1층에서 당연히 직접 전구를 가는데, 그것처럼 최소 침습 수술도 이렇게 요 두꺼운 뼈를 자르지 않고 바로 갈비뼈 사이로 들어가서 하는다는 뭐 그런 강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뼈 안 열고 쉽게 밸브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최소 침습 심장 수술이 그렇게 딱히 정해진 정의는 없는데, 아무리 스터넘을 열지 않고 소라코토미를 한다고 해도 소라코토미를 이렇게 크게 여는 거를 가지고는 아무도 미니멀 인베이시브라고 하진 않고, 이건 우스갯소리로 그냥 믹스가 아닌 만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롱 인스트루먼트가 필요하고, 그리고 인공심폐기를 스터넘을 열고 하면 이 안에서 다 할 수 있지만 이 최소 침습을 하게 되면 대신 대퇴 동정맥이나 목에 있는 정맥을 이용해서 최순환을 하는 그런, 보통 이런 거를 미니멀 인베이시브 카디악 서저리라고 합니다. 또 미니 소라코토미의 장점은 제 환자분이 직접 영상을 만들어서 주셨는데, 수술 전부터 골프 언제 칠 수 있냐고 그랬더니 골프에 미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치고 싶으면 수술하고 바로 치시라고, 그래서 2주 만에 치고 본인이 저한테 직접 영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만 생각해봐도 사실 골프라는 게 가장 액티브한 그런 어퍼 바디 무브먼트인데, 스터넘을 열면은 좀 아무래도 불안해서 오랫동안 못 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수술을 요즘 뭐 대동맥 판막, 승무 판막, 그리고 관상동맥 수술도 이런 식으로 주로 하고 있고요. 이 최소 침습 수술이 굉장히 최근에 나온 수술 같지만 사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그냥 조금 크게 열고 눈으로 직접 들여다보고 하는 이런 다이렉트 비전 단계이고, 그 다음 단계가 그 흉곽경을 넣어가지고 흉곽경 화면을 보면서 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탈리 엔도스코픽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은 둘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 비전은 아무래도 어둡고 좀 크게 열어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화면을 보고 하면 훨씬 더 밝고 10배 이상 확대된 그런 이미지로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거를 2D 안경을 쓰고, 그러니까 2D 엔도스코프를 보고 하면 거리 감각이 없기 때문에 좀 수술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3D 입체 영화 할 때처럼, 입체 영화 볼 때처럼 이런 안경 쓰고 하는 3D 스코프를 쓰면 훨씬 편하게 수술할 수가 있어서 주로 이렇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한 3, 4cm 정도 열고 이렇게 수술을 하고요. 환자의 포스토피 운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또 다빈치하고 뭐 어떤 게 더 좋은지 뭐 환자분들도 로봇이 굉장히 이름 때문에 뭔가 팬시하고 좋아 보인다고 그래서 로봇으로 해달라고 막 찾아오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비교해 보면 대부분에서 그냥 3D 토탈리 엔도스코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비용이 싸고 그리고 오퍼레이터가 직접 손에 그 촉각을 느낄 수가 있고 인시전 개수도 적고 그리고 어시스트의 의존도가 거의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이 반면에 이 다빈치 로봇의 유일한 장점은 좀 이 손 핸드 무브먼트가 자유롭다는 것만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롱 인스트루먼트 가지고도 이렇게 연습을 해서 러닝 커브를 겪으면은 다빈치 못지않게 섬세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빈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구멍을 한 3개를 더 뚫어야 되는데 이거는 요 인시전만으로 하니까 훨씬 수술 시간도 조금 적게 걸리고 환자 페인도 좀 덜한 것 같아서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세종병원에 있을 때 이걸 3D 토탈리 엔도스코픽을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이 정도 수술을 했고요. 수술을 한 병들은 뭐 주로 마이트럴이 제일 많고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수술뿐 아니라 이런 재수술에서도 많이 하는데 이 재수술한 걸 고려하지 않고는 뭐 결과가 비교적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아나토미 관련된 렉처라서 저는 평소에 잘 보지 못하던 그런 수술할 때 내부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수술 영상들을 좀 담았습니다. 혹시 그 파라벨뷸러 리키지 시수라는 디바이스에 대해서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 판막 수술을 하고 나서 구멍이 이렇게 셀 때 요거를 플러그를 이용해서 넣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재수술을 하지 않고 근데 우리나라에는 플러그 2까지밖에 없어서 이런 다양한 플러그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 파라벨뷸러 리키지 환자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느 깔끔한 구멍 하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떨어지기 붕괴 직전에 어떤 전조 증상처럼 파라벨뷸러 리키지가 생긴 거지 이렇게 개미굴처럼 깨끗하게 구멍이 난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 디바이스 클로저에 대해서 좀 되게 회의적인데 그래서 타이어 펑크 났을 때 쓰는 이 타이어 플러그도 이런 구멍이 났을 때는 요 소위 지렁이라고 부르는 걸로 막을 수 있지만 이렇게 넓게 찢어진 거는 지렁이로 못 막잖아요. 근데 또 외국에는 이런 이거를 위한 어떤 그 머쉬룸 플러그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그 특별하게 다양한 그 디지즈에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우리나라는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파라벨뷸러 리키지에서는 수술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과거에 금속 판막으로 승모 판막 치환을 했었던 환자고 파라벨뷸러 리키지 때문에 요 PVL 파라벨뷸러 디바이스 클로저를 시행했던 환자입니다. CT에 보면은 이렇게 예쁘게 있는데 그 주변으로 계속 새고 헤몰라이시스가 되고 그래서 수술을 했던 그런 환자입니다. 이게 유착이 굉장히 심했는데 또 3D 토탈 엔도스코픽을 통해서 했고 이렇게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플러그가. 그러니까 여기가 다 떨어져 있는데 사실 요거 하나만 막는다고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판막을 제거하고 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요 플러그가 또 여기 걸려가지고 판막의 움직임도 좀 방해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디바이스 클로저는 좀 저는 좀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환자는 이제 티슈 밸브로 판막 재치환술을 한 그런 케이스였고요. 다음 케이스는 또 86세 환자여서 시비어 AUS하고 MR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과에서 AS는 그 타버를 하고 마이트럴은 마이트럴 클립을 하려고 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타버가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됐는데 그 마이트럴 티어 프로시저를 하다가 카디악 tamponade가 돼가지고 급하게 호출이 와서 응급 수술에 들어갔던 그런 환자인데 카테터가 아마 심장에 어디를 뚫어가지고 심장 밖으로 피가 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환자 같은 경우는 내과에서
수술 안 하려고 이렇게 시술로 꼬셔서 시술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으니까 스터넘을 열게 되는 거를 굉장히 좀 싫어하죠. 그래서 최소 침습 수술을 해달라고 의뢰를 했고요. 이렇게 카테터 때문에 피가 나서 멍들었던 부분을 볼 수가 있고 다행히 피는 다 멎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이트라 클립이 어떤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담아왔는데 사실 이런 판막에는 마이트라 클립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두꺼워져 있고 이 마이트라 클립이 생각보다 굉장히 벌키해서 과연 이게 잘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롱텀하게 밸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심히 걱정스러운 그런 디바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트라 클립을 포함해서 다 판막을 잘라낸 후에 승모 판막 치환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타버를 했던 환자에서 타버를 제거하는 것도 토탈리 엔도스코픽으로 한 케이스가 있어서 넣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제일 처음에 진단했을 때 AS가 아니라 AR이면 그 두 번째 그 타비했던 데다가 타비를 다시 넣는 게 법적으로 아예 허가가 안 돼서 이 환자는 이 판막이 망가졌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수술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됐고 이 환자도 역시 뭐 나이가 많고 처음에 시술을 했었기 때문에 최소 침습 수술을 원해서 최소 침습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CT를 보면 그 타버 밸브가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네, 이것도 역시 3차원 내시경을 써서 하고 심낭막을 페리카디움을 열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카디오플레지아를 아or타를 열고 줄 수가 없기 때문에 RA를 열고 레트로그레이드 카디오플레지아를 줘서 심장을 세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or타를 여는데 보면 여기 타비 밸브가 그 주변으로 유착이 많이 생겨가지고 새로운 네오 인티마 프롤리퍼레이션이 되어 있는 그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타비 익스플란트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가위로 자르거나 칼로 하다 보면은 정상적인 아올틱 인티마 손상을 주거든요. 아무리 어디전이 심해 보여도 저는 무조건 블런트 다이섹션으로 이거를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원칙이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조심스럽게 살살 떼다 보면 다 이 그 네오 인티마 그 티슈들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막 성급하게 하지 않고 블런트 다이섹션을 하다 보면 좀 안전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이 나이티놀 프레임으로 계속 옆으로 펼쳐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수술 시야를 못 만든다는 게 하나의 문제인데 이제 그건 이렇게 실을 이용해서 컬랩스를 시키면 그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끝을 이렇게 오므린 다음에 또 나머지 부분을 조심스럽게 박리를 하고 근데 이 디바이스 자체가 이렇게 그 콜라병처럼 생겨 있기 때문에 제일 튀어나와 있는 부분만 잘 컬랩스 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공간 확보가 굉장히 용이해서 어렵지 않게 밸브를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넓은 부분에도 또 다른 실을 해서 컬랩싱을 하고 나면은 이제 이 수술 플레인이 나오고 그리고 타비는 리플렛을 제거를 하지 않고 껴 넣기 때문에 리플렛 자체가 어떤 그 완충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도 가위를 쓰지 않고 그냥 블런트 다이섹션으로 분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비 밸브를 제거를 한 후에 네오 리플렛을 네이티브 리플렛을 제거를 하고 AVR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술 후에 디에어링을 하고 에올타 크로스 클램프를 풀고 환자의 포스트오피 운드는 이랬습니다. 이 케이스도 과거에 MVR을 미케니컬로 했는데 AS가 생겨서
타비를 했던 그런 환자입니다. 하고 나서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됐었는데 한 몇 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이렇게 헤몰라이시스가 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마 타비를 하면서 이 그 아ortic 밸브와 마이트럴 밸브가 만나는 곳이 그 타비 밸브나 벌루닝에 의해서 좀 압력을 받아서 이쪽이 디히슨스가 진행을 하면서 이제 헤몰라이시스가 됐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 사실 타비하기 전에도 거의 떨어지기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타비를 하고 나서 이 부분이 구멍이 더 심해졌던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토탈리 엔도스코픽 어프로치를 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페리카디얼 어드이전이 너무 심해서 이 아올타를 박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디에어링을 하기 위한 루트 캐뉼레이션만 하고, 그리고 RA를 열고 이렇게 템포러리 페이스메이커 와이어를 파필러리 머스에다 한 다음에, 지금 이게 일렉트릭 피브릴레이터로 피브릴레이션을 유도를 한 거거든요. 이게 피브릴레이션을 유도를 한 다음에 레프트 에이트리움을 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밸브 여기 떨어져 있는 게 잘 보이죠. 조직 판막으로 교체를 하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3천 판막도 많이 새고 있어서 거기에 이제 클로버 리페어라는 엣지 투 엣지 리페어를 시행을 한 후에 심장을 닫고 디에어링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디피브릴레이션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심장이 뛰고 있는 겁니다. 최소침습 수술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네, 특별히 뭐 결론이랄 건 없고 뭐 이런 수술들을 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영상들을 보고 싶으시면 이제 유튜브 보시면 거기에 다양한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